잡격은 또 다른 말로 외격이라고 하죠. 자, 이건 뭐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앞에서 격국을 정할 때 이 격의 국을 정할 때 자, 일간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월지가 이렇게 있었죠. 월지. 그 다음에 일간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어떻게 투관되어서 나오나 그래서 이 관계를 보고 격국을 정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봤던 여러 가지 정관, 평관, 정인, 편인 뭐 이런 식으로 앞에 그 십성과 관련해가지고 그렇게 정했어요. 이게 이 원령의 기본을 두고 정한 것을 우리가 뭐 정격이다 뭐 또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기반을 두고 있지 않고 이런 식으로 정하지 않고 어떤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한쪽으로 뭐 치우친다든지 그럴 경우에 보는 방법을 우리가 외격이라고 그래요. 외격 또는 잡격 여러 가지를 보는데 이거는 보는 기준에 따라서 수도 없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그 기준이 참으로 많고 그에 따라서 종류도 참으로 많은데 중요한 거 위주로 해서 몇 가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잡격의 의의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고전에서는 잡격을 뭐라고 하고 있냐? 자, 잡격이라고 하는 것은 원령, 무용. 원령이 무용, 쓰임이 없다고 말이죠. 자, 이게 뭐죠? 이게 원리잖아요. 원령의 쓰임이 없고 취한다. 뭐다? 외격 이용지. 외격에서 쓰고 있는 거. 외격에서 그 격으로. 여기는 이제 격을 말하겠죠. 외의 격에서 쓰고 있는 것을 취한다. 그리고 기격심다. 그 격은 매우 많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어떤 기준을 정하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이름을 많이 붙여서 여러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 격의 종류는 심이 많다. 심다. 그래서 고위지잡. 그래서 그러함으로 위지. 그것을 일컬어 잡이라 한다. 잡이라고 하는 것보다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잡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 가지의 어떤 특정된 기준이 없이 어떤 여러 가지의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 격을 정하기 때문에 이것을 뭐라고 한다? 잡격이라고 한다. 또는 외격이라고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잡격의 정의에서 기본적으로 이 원령의 기반을 두고 있다. 이렇게 원령의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을 우리가 정격, 또 앞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뭐 그런 것을 십성격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라면 이 잡격이라고 하는 것은 원령의 기준으로서 이렇게 만든 원칙이 아니고 그 외격에서 여러 가지 그 쓰임에 따라서 정하다 보니까 그 격의 종류가 매우 많고 그러기 때문에 기준이 일관되지 않고 통일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다 이거를 혼잡됐다, 뭐 섞여있다 그런 의미로 잡격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대약하면 뭐 대설, 뭐 대체로 그 말이죠. 대체로 필요하다. 뭐다? 간두가 무관무살이어야 된다. 그래서 천간에 뭐다? 관살, 정관과 이 관은 정관을 말하죠. 정관과 칠살이 없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 대체로 격을 이룬다. 만약에 관이나 칠살이 있으면 뭐 그런 게 따라가겠죠. 바야흐로 그 말이죠. 바야흐로 성 이룬다. 외격을 이룬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우리가 외격이라는 것을 논하려면 어떻게 된다? 천간에 뭐가 없어야 된다? 정관이나 칠살이 없어야 비로소 우리가 이것을 외격으로 논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천간에 관이나 살이 있으면 우리가 외격으로 논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가령 유관살, 만약에 정관과 칠살이 있으면, 그러한 그 말이죠. 뭐뭐한 즉. 그래서 가령 정관과 칠살이 있다면, 스스로 뭐다? 유관살위용, 그 정관과 칠살이 쓰임이 있게 되어, 외격이라. 외격을 찾는 노력이 없다. 그 말은 뭐예요? 외격을 찾으려고 애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지만 외격의 성립 조건으로 천간에 정관과 칠살이 없어야 외격으로 논하지, 만약에 천간에 정관과 칠살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외격으로 논할 이유가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천간에 관과 정관과 칠살이 있게 된다고 하면 그것은 외격을 찾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야기입니다. 자, 만약에 투간됐다, 투출되었다, 재성이 투출되면 오히려 그 말이죠. 오히려 가취격, 오히려 뭐다? 격을 취할 수가 있다. 가는 이제 뭐뭐 할 수 있다 그 말이겠죠. 커이의 이제 주말로 보면 되겠죠. 가이 뭐뭐 할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재성이 투출되었으면 오히려 그 격을 취할 수가 있다. 그러나 재근심, 재성의 뿌리가 깊으면, 즉 재성의 뿌리가 깊거나 혹은 재투양위, 재성이 두 위쪽, 양쪽의 그 위 자리에, 천간의 두 쪽 자리겠죠? 그 위에 투출이 되거나, 그래서 재성이 뿌리를 두고 있거나, 그 다음에 재성이 양쪽 위에 투관이 되면, 투출되면, 즉 그렇게 한다면 또한 뭐다? 이 재위 위중, 그 재성을 중하게 여겨 그 말이죠. 중하게 여겨 불치 외격냐라.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외격으로 다룰 수가 있다. 그죠? 자, 이 두 문장을 요약해보면 뭐죠? 자, 우리가 이 잡격이라고 하는 것은, 잡격이라고 하는 것은, 또는 외격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기본적으로 원령에 기반 두고 있지 않아요. 첫 번째, 원령에 기반하고 있지 않다. 두 번째, 천간에 뭐가 없어야 된다? 천간에 뭐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관과 살이 없어야 된다. 관과 살이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세 번째가 뭐냐면 재성. 자, 만약에 재성이 투출되어 있으면 이 상자가 이런 의미예요. 오히려 그 말이니까 재성이 투출되어 있으면 뭐다? 외격으로 논할 수도 있다라는 의미예요. 원래는. 그래서 만약에 재성이 투출되어 있으면 오히려 가취격, 그 격으로 취할 수 있지만 재성이 어떻게 되면 뿌리가 있다 그 말이죠. 자, 우리가 근, 묘, 화, 실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을 때 만약에 일지가 여기 있고 원령이 이렇게 있는데 어쨌든 만약에 여기 재성이 있다. 그럼 재성이 뿌리를 두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도 어떤 뿌리가 있으면 재성이 힘이 있죠. 그리고 또 재성이 이렇게 두 군데 투출됐다. 위쪽에 천간에. 그럼 뭐다? 이거는 재성이 뿌리가 있다. 뿌리가 있거나 또는 뭐다? 두 개의 자리에 재성이 투출됐다. 그러면 뭐다? 이것은 외격으로 논하지 말고 뭘로 봐라? 이것은 재성 관련된 격으로 논하라 이 얘기죠.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고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는 잡격, 즉 외격이 성립이 되기 위한 요건을 나열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잡격이라고 하는 것은 정리하면 일반적으로 앞에 우리가 봤던 십성격, 그렇죠? 기본적으로 전부 뭐예요? 일간과 월의 관계를 보죠. 그래서 거기에 월지에 있는 오행이 천간에 투출되었는가 또는 투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장간에 그 월지에 그게 들어있는가 또는 월지가 아니라도 월지 속에 있는 지장간에 있는 게 투출되었는가 그 관계를 일간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그거를 우리가 정인, 편인, 정제, 편제, 그 다음에 정관, 편관, 그 다음에 정인, 편인, 그 다음에 골록, 양인 이런 식으로 십성을 봤어요. 비견 겁제까지 해서 이렇게 보는 게 원칙이에요. 이렇게 보는 것은 이제 정격이라고 한다면 그 원령에 기초를 하지 않고 그 전체 그 사주의 판세를 보고 그걸 정한다고 하죠. 그거를 정할 때 우리가 원령에 기초하지 않는 거를 기본적으로 이거를 외격으로 논한다 그 말이죠. 원령의 근거가 없어야 된다. 첫 번째가 원령의 근거가 없어야 된다. 원령의 근거가 없어야 된다. 첫 번째. 만약에 원령에 근거한 게 뭐였죠? 그 원령에 근거한 게 정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원령에 근거하면 안 되겠죠. 두 번째, 천간에 무관이라든가 칠살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천간에 관이나 살이 투출되어 있으면
그것을 외격으로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간혹 이 재성은 뭐다? 재성은 천간에 투출되어 있다 하더라도 뭐다? 외격으로 논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 말이죠. 다만 어떨 때 그게 이 재성이 지지에 뿌리를 두고 있거나 지지에서 뭐죠? 두 군데로 천간에 두 군데로 그 투출돼 있으면 이거는 뭐다? 이거는 우리가 외격으로 논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고전에서 이제 이게 자평균전인데 고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잡격의 요건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다. 첫 번째, 원령에 근거하고 있지 않다. 두 번째, 천간에 정관이나 칠살이 있으면 안 된다. 세 번째, 재성은 천간에 투출되었다 하더라도 외격으로 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재성이 뿌리가 있거나 또는 재성이 천간에 2개 이상 노출되어 있으면 뭐다? 이거는 외격으로 논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 고전에서 이렇게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겠죠. 자, 그런 의미로 짧으니까 한 번 더 읽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잡격자. 잡격이라고 하는 것은 원령, 무용, 원령이 무용, 쓰임이 없다. 그리고 외격을 취하여 그것을 쓰는데 그 격은 심다, 매우 많다.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고위, 지잡. 그래서 그러함으로 위지. 이것을 일컬어 잡이라 하는 것이다. 대약, 대체로 필요한데 간두, 천간에 무관무살, 천간에 정관과 칠살이 없을 것이 필요한데 바야흐로 성외격. 그렇게 되면 바야흐로 외격이 성립된다. 그렇죠? 가령 유관살. 만약에 가령 유관살, 정관과 칠살이 있다면 즉이죠. 즉 있다면 그 스스로가 뭐다? 유관살 위용. 그 정관과 칠살이 스스로 쓰임새가 있게 되어서 애쓸 필요가 없다. 노력이 필요 없다. 뭐 하려고? 외격을 찾는데 애를 쓸 필요가 없다. 그 말이죠. 만약에 재성이 투출되면 오히려 가취격, 그 격으로 즉 잡격으로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뭐만 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재근심, 재의 뿌리가 깊고 혹은 재투양위, 재성이 천간에 두 군데가 투출이 되면 그런즉 또한 이 재위중, 그 재성에 중하게 되어서 또는 중하게 쓰여서 불취외격녀라. 그런 경우는 외격으로 취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